get you home. Don't get you home. Ooh, don't get you home. Don't get you home. Ooh, don't get you home. Get you home. 자, 안녕하세요. 1억 연봉 기업 강사 되기 제5강 프로필과 커리큘럼 작성하기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 다른 과정보다 좀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냥 제 거를 좀 가져왔습니다. 제 프로필 좀 부끄럽네요. 그런데 그래도 이게 제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한 두 가지 그냥 예인데요. 왼쪽 거를 보시면 왼쪽은 그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프로필 사례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학력이 나와 있죠. 저 개인적인 학력입니다. 또 뭐 대학교까지 쓰시는 분도 계신데 보통 최종 학력으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저의 개인적인 양력을 쓰고 있고요. 추천 사유도 이게 참 낯가름스럽지만 컨설팅 회사에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또 프로필 상에 본인이 그 홍보하기 위해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연을 하는 주제들, 그리고 출강 이력.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책이 좀 있어서 저서에 대한 내용, 그리고 강의 사진 이 정도로 했습니다. 자, 오른쪽 거 볼까요? 오른쪽 거는 이거는 좀 그 온라인 라이브 강의를 좀 강조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직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학력이나 양력, 그 다음에 어떤 리더십 그 과정 중에서 실제 경험했던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작성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 최근 온라인 라이브 강의 진행 경험을 이렇게 쓴 거죠. 이걸 통해 그러니까 많은 그 컨설팅사나 그 다음에 고객사에서 이분이 온라인 라이브를 제대로 할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이렇게 우리가 작성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그 프로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몇 가지 드리면, 일단은 많은 분들 이렇게 프로필 받으면 아무래도 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제일 많냐면 프로필만 뭐 그 3, 4페이지, 5페이지, 옛날에 한번 봤을 때는 한 10페이지 가까이 되는 분도 있었어요. 대부분 어떤 거냐면 그 자격증, 그러니까 특히 민간 자격증에 대한 얘기들을 정말 많이 이렇게 나열한 경우죠. 물론 뭐 내가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민간 자격증을 좀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강의할 거나 아니면 어떤 교환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 그런 자격증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강의 분야랑 좀 차이가 있다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그 강의를 하고자 하는 그 분야에 맞는 어떤 전문적인 자격증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조금 너무나 내가 민간 자격증 이렇게 많이 땄다, 이거는 좀 줄이거나 아니면 강의 주제에 맞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요. 실제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고객사에서 나를 선택한 이유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분의 학력을 좀 보겠죠. 어떤 기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예전에 학사만 있었어요. 학사만 있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프로필 넣었을 때는 제 생각에는 뭐 3번 넣으면 1번 정도 됐지만 지금 뭐 경영대학 석사 정도의 학위가 있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학위 때문에 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고객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당연히 뭐 강의를 기업 교육을 하려면 그 내가 원하는 강의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석사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들 실제 생각을 합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른 어떤 프로필상의 내용보다는 실제 석사 또는 박사면 더 좋겠죠. 근데 아무래도 내가 투입하는 시간이나 노력이나 어떤 돈에 비해서는 석사 이상이면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석사 이상이고 강의를 엄청나게 잘하면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또 제가 보면 훌륭한 박사님도 많이 계시는데 박사님을 따는 순간 내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금액이 작거나 뭔가 내가 맞지 않으면 주저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주위에 보면. 그래서
박사까지 가면 너무 좋겠지만 석사 이상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책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의 덕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정말 많은 강사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책을 내야 된다. 뭐 혼자 단행본을 혼자 다 내는 거는 좀 어렵죠, 처음에. 그러면 몇 분이 모여가지고 책을 같이 내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이따 책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리겠지만, 가능하면 내가 하는 강의 주제에 맞춰서 하는 것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출강 이력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어디 내가 출강할 때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좀 금액이 작거나 좀 어려운 강의라도 하면서 그 기업을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가끔은 이 출강 이력을 해서 임의로 막 쓰거나 안 갔는데 쓰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나중에 혹시나 그런 것들이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솔직하게 쓰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뭐 경력이나 학력 이런 것들도 당연하게 솔직하게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또 팁을 드리자면, 학력 그 대학원에 관련돼서는 실제 그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이다 그러면 최종 그 학위증명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한 번은 그 학위증명서를, 굉장히 옛날 얘기인데 그거를 좀 위조했던 분이 한 분 있어가지고 진짜 큰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컨설팅 회사가. 네, 정말 있던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제가 팁을 드리면, 만약에 내가 석사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1학기만 다녀도 최종 학력에 예를 들면 무슨 대학교 뭐 교육학과 석사 과정, 이 과정만 써도 괜찮아요. 석사 과정. 그래도 사람들은 이분이 전문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겠구나 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큰 자신감이 생깁니다. 프로필은 그래 어느 정도 묵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강조해 드리지만, 어떤 그 학력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출강 이력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경력이 또 중요한 게, 내가 어떤 기업을 다녔거나 아니면 어떤 뭐 일을 했습니다. 아니면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이런 것들이 내가 하는 강의 주제에 연관성이 있다면 훨씬 더 강력하겠죠. 다행히 저 같은 경우는 리더십 강의나 뭐 협상 강의를 주로 하고 있는데, 한 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을 하고 또 한 기업에서 부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경력으로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쉽지가 않죠. 제가 봐도 이 기업 강사로 성공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독특한 어떤 강의 내용을 좀 강조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분야는 정말 잘한다는 것들을 이 프로필상에 좀 담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요, 저것도 할 수 있고요, 뭐 저것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런 뭐 내가 강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아서 쓸 내용이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 남들과 좀 차별화된 독특한 어떤 강의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포함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로필 사진 많이 얘기하시는데, 프로필 사진 저는 좀 부끄럽습니다. 물론 외모로 승부하는 강사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저 사진이 되게 좋거든요. 좀 연배 있는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젊은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 다들 바꾸라고 하는데 지금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아무튼 근데 너무 심하게 보정해서 실제 모습과 너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는 아닌 것 같아서 좀 예쁘게 다듬는 건 좋겠지만, 너무 실제 모습과 너무 차이가 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신뢰도에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 정도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리큘럼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프로필이 있으면 또 커리큘럼을 또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커리큘럼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세요. 저도 처음에 이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커리큘럼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많은 강사님들이 강의를 되게 잘하고 여러 가지 뭐 훌륭한 재능들이 있지만 커리큘럼을 잘 못 쓰거나 쓰는 거를 너무 귀찮게 생각하세요. 근데 요즘에는 옛날과 다르게 내가 커리큘럼 하나 주고 뭐 어디 고객사라든가 컨설팅사에 던져줬어요. 그거 갖고 알아서 하겠지, 이런 거 없습니다. 대부분 요청을 해요. 강사님
저희가 이런 좀 구체적인 주제 갖고 강의해야 되는데 커리큘럼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뭐 어떤 강사님들은 그 예전에 들었던 거 그걸로 쓰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잃어버리면 그분을 이렇게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거의 뭐 인생의 커리큘럼 쓰다가 예, 시간 지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오늘 토요일인데 일요일까지 8시간짜리 2개를 써야 돼요. 물론 기존에 있던 커리큘럼 갖고 각색을 하는 뭐 수준인 것 같지만 어떤 그 컨설팅사나 고객사들이 커리큘럼 요청했을 때는 좀 친절하게 반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어떤 분 얘기하죠. 강사님, 너무 막 바빠 죽겠고 강의가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뭐 끝나고 집에서 밤에 뭐 간단하게 써야죠. 또 이런 강사님들 계세요. 제가 커리큘럼 잘 못 쓰는데 알아서 써주시면 제가 잘 할 수 있습니다. 참 어렵죠. 한두 번 괜찮은데 계속 이렇게 되면 그거를 쓰는 그 컨설턴트 분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보다는 좀 직접 써주는 걸 선호하게 됩니다. 제가 이거는 그래도 참 열심히 잘했던 그런 강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커리큘럼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것대로 해주실 수 있죠? 그러면 네, 저희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서 강의할 때 보면 그 커리큘럼도 안 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해요. 교육생들은 와 화나고 좋아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지켜보는 그 교육을 진행한 담당자가 화가 나 있습니다. 아니 이 주제로 해야 되는데 우리 기업에서 원하는 목표가 이건데 재밌게 해주면 어떡하냐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커리큘럼대로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뭐 다소 좀 달라도 상관없겠지만 그 실제 목적에 맞게 목표에 맞게 강의를 진행해야 됩니다. 여기 커리큘럼 보여드리면 뭐 예를 들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조직관리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죠. 실제 제가 조직관리 뭐 리더십 강의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주제에다가 플러스해서 코로나 시대와 좀 연관 지어가지고 커리큘럼 만들고 강의안도 좀 추가로 만들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요즘에 온라인 강의가 대세다 보니까 협업 관련 툴을 또 예시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비대면 추강 예시까지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커리큘럼에 대한 얘기였고 커리큘럼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냥 평생 내가 기업 강사 하려면 커리큘럼 쓰다가 시간 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커리큘럼을 뭐 10번 쓰면 다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한 다섯, 뭐 절반 정도 진행되면 뭐 훌륭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안서인데요. 뭐 커리큘럼은 그냥 한두 장의 강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풀 제안서 뭐 10장, 20장 뭐 이렇게 되는 제안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저희 회사에서 주로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도 혼자 강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명 같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좀 제안서를 좀 깊이 있게 쓰는데 커리큘럼 그 앞에 어떤 제안 배경이나 목적 또는 뭐 오버뷰 뭐 이런 것들을 좀 예쁘게 써주시면 실제 효과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강조해 드렸지만 HRD 컨설턴트 출신의 분들이 실제 제안서를 잘 쓰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강사는 뭐 강의 잘하면 돼, 말을 잘하면 돼. 이거 잘못된 거죠. 내가 뭐 프로필, 커리큘럼뿐만 아니라 제안서도 뭐 잘 작성해야 되고 과정 개발도 잘 해야 되는 게 실제 기업 강사 안에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려면 어떻게 보면 제안서를 쓰는 훈련, 또 PPT를 잘 만드는 훈련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엄청나게 뭐 잘할 필요는 없겠지만 실제 PPT로 만든 제안서 자체가 실제 너무나 질이 떨어진다 싶으면 그분을 쓰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분을 못 쓰지 않는 경우가 있죠. 물론 엄청나게 유명하면 이런 게 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실제 제가 이렇게 수없이 주변 분들 많이 보면 훌륭한 강사님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제안서를 굉장히 잘 쓰세요. 그리고 담당자들이 대단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실제 윗분들에게 예를 들면 이 강사님을 초빙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분들도 직접 뭔가 써야 되거든요. 근데 강사님이 이렇게 잘 써주셨어요. 그러면 설득하기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분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안서를 좀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PPT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커리큘럼, 그 다음 프로필에 대한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